안녕하세요. 손쌤의 동아시아사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 중에서 이단원에서 율령과 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취 기준을 보시면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서 계속 이단원에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구 이동,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봤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그 다음에 조공이랑 책봉이라는 외교 관계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 세 번째에서는 율령 그리고 유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앞부분에 어떻게 율령과 유교가 성립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첫 번째 시대는 춘추전국 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우리 부국강병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계층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들이 개혁 사상을 제시하는데, 그게 유가와 도가, 묵가, 법가 등의 이런 네 가지의 그 개혁 사상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바로 제자 백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유가는 인과 예를 바탕으로 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맹자나 뭐 다른 사람들도 있고요. 도가 같은 경우에는 뭐 무의의 통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통치가 된다. 묵가는 차별 없는 사랑,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겸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법가에서 바로 엄격한 형벌을 중시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그 사상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건 유가와 법가를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국시대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진 때 보시면은요, 법률로서, 그래서 무슨 사상? 법가 사상을 중용합니다. 법가 사상 엄격한 법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령을 제정을 하는데요. 좌우 승상, 어사대부, 뭐 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중요한 건 어디를 정점으로 한다. 그렇죠. 황제를 정점으로 한 관료 체제를 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적과 조세 제도도 정비해서 이 사람들에게 세금도 황제에게 직접 내게끔 하기도 하고요. 지방 제도는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군현제, 우리 주나라 때는 봉건제 얘기했고요. 진나라 때부터 군현제를 실시하고 황제가 직접 관리를 임명하면서 순행, 실제로 가보는 거죠. 이제 황제가 내 땅, 내가 설치한 군현에 직접 가보는 것을 순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엄격하게 법률로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가 사상을 엄청 탄압하지요. 그래서 뭐 책을 뺏어가기도 하고요. 유가 사상을 갖고 있는 학자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런 엄격한 통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법을 어길 경우에는 엄격한 형벌을 시행해서 백성들이 살기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승과 오강의 난을 계기로 각지가 봉기를 하고요. 진이 통일을 했으나 몇 년 못 가서 다시 망하고 말다. 요거는 이제 진승 오강의 난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진승 오강의 난과 관련된 사료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북쪽 변방을 수비하기 위해 징발된 농민들은 큰 비 때문에 길 내에 못 간대요. 근데 진승과 오강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기한에 늦어버렸다. 법을 어겼다고 해서 목이 베일 것이다. 죽음을 면한다 해도 변경 수비를 만든다면 다시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없을 것이다. 어쨌든 그러면 죽는다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왕이나 제후, 장군이나 재상이라고 해도 우리와 같은 인간임에는 틀림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승과 오강이 난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한나라 때 볼까요? 한나라는 유가와 법가를 융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춘추전국과 진 두 나라 봤고요. 한으로 넘어오시면요, 유교를 진흥하기 위해서 진대의 엄격한 법치를 반성을 하고 덕과 형을 함께 사용해서
그 형벌을 주기도 하지만 덕으로서도 다스리기도 했다. 그래서 유가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확립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중서라는 사람이 한 무제 때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가 건의해서 국립대학인 태학,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요. 오경박사 제도를 만들어서 유교 경전을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제 때의 율령은 그 아까 얘기했던 법가와 유가적인 통치가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보시면은 진대에 마련된 승상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이들을 황제의 시종을 중용시켜서 이들을 중심으로 중요 정책을 결정하게 하고요. 9년제와 13부 자사 같은 것들을 두어서 지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년제와 13부 그리고 13부를 파견한 이제 중앙에 파견한 자사를 두어서 13부나 9년을 감시하게 하고요. 그럼으로 통해서 황제에게 권력이 집중되게끔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대 율령이 이렇게 한나라 때 이렇게 있으면 유가적 원리도 뿐만 아니라 법가적 원리를 같이 이어가게 한다. 라는 거 그림으로 한번 선생님이 표현을 해봤고요. 정리를 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거는 춘추 전국 시대와 그 다음에 진 그리고 한의 유교 율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춘추 전국 시대에는 다양한 사상, 제자, 백가가 등장을 했고요. 진나라 때는 그 중에서 엄격한 법을 통해 다스리는 법가, 그리고 한나라 때는 그 중에 유가와 법가를 같이 통치하는 데 썼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것들이 위진남북조, 수나라, 당나라 때 가서 어떻게 확산되게 되는지 한번 국가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요, 요겁니다. 이게 어떤 로고인데요. 이게 도서관에 있어요. 도서관에 이 로고와 관련된 홍보물이 있습니다. 과연 이 로고는 무엇과 관련된 로고인지 찾아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